올해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강남권 재건축 사업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남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예상 부담금이 8억여 원에 이른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주말에 국토부에서 나왔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 이걸 이제 모의 실험을 해본 모양이죠. 네, 그 결과 세금 폭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소송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면 이익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이익이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때 그 수익 규모에 따라 누진적으로 10%에서 50%를 다시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걸 재건축 부담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되는가? 일단은 최종적으로 아파트가 다 세워졌을 때 시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놓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재건축되기 전에 가격, 중간에 개발 비용, 또 하나의 다른 주택도 그 기간 동안에 또한 3, 4년 동안에 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변에 정상주택의 집값 상승분도 빼고 거기에 대한 덩치에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 과세율을 곱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얻은 이익이 1억 1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50%를 곱해서 나오고 거기에다 추가 2천만 원을 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이 넘을 경우에는 이제 절반 이상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계산이 최고 8억 원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번에 20개 단지를 예상되는 시뮬레이션 예측치를 전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 15곳이 강남이었었고 5곳이 그 외 지역이었었는데 강남 15곳에 국토부가 추정하는 것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4억 4천만 원이었었고 이제 전체 저 중에 한 단지가 이제 8억 4천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외 지역은 1억 4천만 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3억 원대 분담금이 나온다라고 일단은 국토부는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이 초과 이익 환수 제도는 지난 2006년도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예고했습니다. 딱 짧게 표로 말씀을 드리면 8.3.1 대책 우습게 보지 마라. 당시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로 양극화가 심화되자 재건축 개발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로 주택 경기가 침체되자 이명박 정부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의 한시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시장이 안정된 현 상황에서는 시장 왜곡을 야기할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어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또다시 3년간 시행을 유예했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는 6년 만인 올해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 예정대로 별 문제 없이 이제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많은 세금이 거치게 될 텐데요. 네.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올해부터 부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이 되는데 큰 틀에서 걷게 되는 부담금을 일단은 반반을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반, 지자체가 반 이렇게 나눠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용처는 역시 오래된 주택을 개량한다라든가 신혼부부 가정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또 쓰게 된다든가 또 혼잡, 과밀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든가 일단 공공의 목적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제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는 곳이 하나인 건데 이제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 단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쉬운 기준 하나는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이니까요. 작년 말 기준으로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곳은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유예가 되는 것이고요. 해당이 되지 않고요.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못한 채 올해 1월 1일로 넘어온 데는 일단은 지금부터 빠르게 재건축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곳들 너무 유명한 곳들이니까요. 가령 이제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 또 잠실 5단지 등은 작년에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관리 처분 인가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재건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합 결성, 관리 처분 인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게 관리 처분 인가 신청과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계산상 이렇습니다. 그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그 개발을 통해서 초과 이익의 50%를 내는 게 이게 지금 최고액이 8억 4천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16억 8천 정도가 남는. 그렇죠. 16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 어디입니까, 단지가? 네. 뭐 특정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번에 20개 단지 중에서 이 정도가 되려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요, 이 정도가 나오려면 용적률이라고 하죠. 네. 아파트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이 굉장히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로도 세우고 뭐 일반 조합 분양문도 들어올 테니까. 거기 해당되는 곳은 역시 이 반포주공 3주구 정도, 일단지 3주구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네. 뭐 기존의 2주구, 4주구와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또 이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반포주공 일단지 3주구가 18억 4천만 원의 부담금을 내는 그런 아파트로는 일단은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들에게 부과가 되는 건지, 그리고 그 돈은 또 언제 내는 거예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종료, 뭐 그게 2022년이 됐건 어쨌든 재건축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네. 그때 당시에 그때까지의 기한에 다른 인근 지역의 집가 상승률도 나올 것이고요. 예. 시세라는 것도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동안에 들었던 개발비까지도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걸 모든 것을 토탈을 총괄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뽑게 되고요. 그것을 조합에다 부과를 합니다. 그럼 이제 조합원들이 결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제 n분의 1로 쪼개서 내게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재건축의 이제 당사자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그 크게 반발하고 있죠. 뭐 소송 제기를 하겠다는 쪽도 많고요. 일단은 형평성 논란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도 뭐 현장의 목소리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중에서는 중간에 이제 투자 혹은 뭐 정부가 말하는 투기를 통해서 들어온 분도 계시지만은 뭐 15년, 20년간 계속 그 아파트에 살다가 이게 올랐고 이제 재건축도 되고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나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갖게 돼가지고 재건축에 딱 들어가게 된 분들이나 결과적으로 이 재건축 부담금은 똑같이 내야 되는 n분의 1로 것이거든요. 나누니까. 예, n분의 1로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1가구 1주택 중에서 15년 뭐 이렇게 사신 분들은 내가 무슨 죄냐. 나는 집 하나에서 계속해서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단 한 명의,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중과세 논란을 많이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이제 그 재건축 끝나고 나서 올랐을 거에 대해서 부담금을 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1년이건 2년이건. 그럼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된단 말이죠. 오른 만큼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내야 되고 또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니까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국토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른 부분은 개발이익에 대해서 과세한 것이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나중에 매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뭐 대상, 목적, 이유 그런 거 다 다르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언제 진입을 했느냐 이것도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이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막대한 금액이 워낙 이제 크게 오가다 보니까 판례를 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이곳은 결국에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아마도 다음 달 중에 소송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재건축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집값이 정말로 막 한 20억 그 이상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실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팔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서 지금 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은 과세를 하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라고 하면서 1990년대 초반, 94년에 우리가 토초세라고 해서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때 워낙 땅 투기를 많이 하니까 네. 김영삼 정부 때 이 토초세를 마련해가지고 좀 압박을 했었는데 이게 헌재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국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은 봐봐라 당시에 이 토초세도 헌법 불합치 위헌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는 안 된다. 우리는 이거 위헌 소송으로 가겠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국토부는 똑같이 토지세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바라보면 큰 틀에서는 그게 위헌 판결을 나왔지만 개발 이익에 대한 과세.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재건축이라는 개발 아니겠습니까?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은 미실현 이익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도 인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위헌이 아니고 뭐 소송을 한다면 또 소송을 하라 이렇게 좀 국토부도 강력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을 한다면 법정 싸움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원래 재건축 자체가 시간도 대단히 많이 걸리고 뭐 이제 도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그대로 이제 시행이 돼요. 네. 그렇게 된다면 계산을 해볼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예 재건축을 포기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쪽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축이 사업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뭐 속된 말로 남는 장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으면 강남의 아주 특정 지역 외에는 완전한 이익이 정말 90% 이상 보장된 곳이 아니면 쉽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고 네. 지금 이렇게 뭐 재건축 부담금이 크다라고 하면 강남에 지금 뭐 정부가 예를 든 그 15개 단지 같은 경우에도 쉽게 도전하기는 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 합헌까지 다 된다면 그해 이제 세금까지 다 냈는데 1년 뒤, 2년 뒤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이 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나머지 또 하락분은 또 함께 되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해당 뭐 조합 또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재건축 사업 꽤나 힘들겠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 경험으로도 이제 배웠듯이 시장은 힘이 세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재건축을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요, 수요를.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남아있는 새로운 아파트들, 새 아파트들 네. 이전에 이건 더 오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관리 처분 인가를 막 급하게 신청한 곳들. 이것은 이제 희낙낙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뭐 몇 주 차이로 됐기 때문에 몇 억씩의 차이가 그렇죠. 나니까요. 그들에게 이제 특혜가 간다라는 것이고 지금 속으로 엄청 웃고 있는 것이 이미 재건축이 다 완료가 돼서 입주한 지 1년에서 3년 된 이제 강남 쪽 아파트들. 새 아파트. 예, 여기에 시세는요. 뭐 30평형에 거의 19억 이상씩 되거든요. 예, 30평형대. 근데 이제 여기가 더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풍선 효과처럼 이들 몇 개,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 아파트의 수요가 더 몰릴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규제의 역설 아니겠느냐. 그런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지적과 있겠네요. 논란도 함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5월 달에 발표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5월에 아마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아파트에게 통보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왜 국토부가 갑자기 지난 주말에 21일 날 이거를 내놓았느냐. 이제 이거를 두고 또 하나의 설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국토부는 이제 당시에 정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1월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실시가 되는데 지금 막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사시는 매수하는 분들 중에 이거에 대한 시행을 모르고 특히 이 재건축 부담금의 그 부담, 어마어마한 규모를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는 먼저 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 기습적인 공개 이유를 밝혔는데 네. 이제 반면에 이 뭐 해당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일부에서는 네. 이게 이게 엄포용 아니냐, 더 겁주기 아니냐. 워낙 아무리 규제책을 내놔도 강남은 못 잡으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또 한 축에서는 과연 이번 계산은 또 제대로 한 것이 맞느냐. 가령 뭐 한쪽은 공시지가를 쓰다가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가격은 또 시세대로 하는 시가를 쓰게 되고 뭐 앞뒤도 안 맞는다. 또 이런 적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요. 예. 일종의 논란으로 좀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각종 이제 규제책들 결국은 강남의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인데요.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저는 일단 재건축 사업에게는 지금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곳에서는요. 굉장히 이거는 뭐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좀 시행하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있어서는 결국 공급 축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이 집값 잡기, 특히 강남 집값 잡는 데에서는 이게 완벽한 만병통치약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